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예전 구독자분의 요청 중 하나인 주제로 김용 무협소설 15권의 시대적 순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재미있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월녀검은 춘추 전국시대 월왕 9천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BC 476년에서 BC 473년 즈음이 배경이 됩니다. 천룡팔부는 북송시대 1091년에서 1093년, 정확히 북송 철종시대가 주요 배경이 됩니다. 왕검통이 통솔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송 원풍 6년 5월 초 7일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죠. 다만 안문간의 소원산 이야기나 대륙의 별난 시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대중상치제 고승태의 재위 기간인 1094년에서 1096년 시기가 안 맞죠? 선인제 단하예가 재위에 오르는 1108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원산의 사건을 30년 전으로 본다면 1060년대 즈음을 시작이라 봐야 할 것 같네요. 사조영웅전은 남송시대 12세기 초 정강의 변 이후 장성한 영웅 곽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강의 변은 1126년에 일어났고 태무진은 1227년에 사망하였으니 약 100여 년간의 시기를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조협련은 남송시대, 이때는 남송 말기로 사조영웅전 이후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기로 양과에게 죽는 몽케간의 사망이 1259년이므로 그 즈음까지가 소설상 마지막 시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의천도용기는 원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장이 제위에 오른 해는 1328년이고 장산봉의 태생은 1247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1250년대 중후반에서 1328년의 시기가 배경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혁객행은 명나라 중기 소강호보다는 앞선 시기로 추정 가능합니다. 장상봉이 언급되는 것으로 무조건 원명 교체기 이후임은 확실하지요. 소강호 이전 상선벌학경의 시행으로 무림을 뒤흔든 사건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소강호와 벽혈검과의 충돌이 가장 적어야 하는 것, 명나라 초기의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된 시기여야 하는 것을 이유로 1500년대 초반이나 1400년대 후반으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소설 내용 중에서 석바천은 다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서정머리의 일남일녀를 바라보았다. 이 일남일녀는 중략. 틀림없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면 남매지간이거나 사남매가 되는 사이였다. 서로의 정분이 지극하여 합심협력하여 연구를 하는 까닭에 전혀 언쟁을 벌이지 않는 것 같았다. 중략. 원 오라보니 5개월 전보다는 그 1초는 크게 진보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주의 오구라는 것은 우왕 게로의 보도라고 한 말을 연구해 보아야겠어요. 청누이, 이 고사는 너무나 잔인해 왕이 내리는 백냥의 상금을 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다니 말이야. 라는 구문이 있어 원승지와 하청청이 아니냐 라는 이슈도 있었으나 둘 다 한자성이 다르므로 표음의 오해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소강호의 시기는 대략 1500년대 중후반에서 1600년대 초중반까지로 추측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당파의 후예인 장문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명나라 시기는 확실하고요. 규화보전의 배경 설명으로 이전 시기의 황궁의 황관이 규화보전을 만들었고 300여 년간 익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명나라 이전 시기는 원나라로 1271년에서 1368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1627년에 농민번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나마 안정기인 1500년대 중후반이 적절치 않나 생각해봅니다. 백마소서풍의 경우 명말에서 청초 시기로 소설 중간에 당태종으로부터 1000년 후라는 구절로서 시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태종의 경우 599년에서 649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1599년에서 1649년 사이로 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벽혈검의 경우 명나라 말기입니다. 원숭안의 아들인 원숭지, 숭정제의 딸인 아구, 틈왕 이자성 등이 등장하지요.
원숭안의 죽음이 1630년이고 홍타이지의 죽음이 1643년이니 1630년에서 1643년, 1600년대 초중반이 배경이 됩니다. 녹정기는 청나라 강희제 시기입니다. 강희제의 경우 1661년에 보위에 올랐고 네르친스크 조약은 1689년에 맺어지므로 녹정기의 경우 1600년대 중후반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연성결은 청나라 시기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낙화유수 중에 유순풍은 태극검의 고수로 등장하고 연성결의 사파를 보면 저군이 변발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척방이 저군의 품에 안겨 죽을 때 일야 부처 백야은 하룻밤 부부라도 정은 오랫동안 남는다는 의미로서 두화원으로 유명한 원나라의 극작가 관한경의 구풍진에 나오는 원곡 대사입니다. 그러나 처음 소신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을 당시 사파에서는 변발이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소신검에서는 원명시기, 연성결에서는 청나라 시기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안정기에 들어서는 옹정제 시기 즈음을 연성결의 시기로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서거문 구록은 청나라 걸륭제 시기입니다. 옹정제가 아들이 있어야 황위를 물려받을 수 있어 진세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 했다는 설정으로 주인공인 진가락과 걸륭제는 형제가 되죠. 즉 걸륭제의 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걸륭제의 탄생은 1711년이고 즉위는 1736년이므로 대략 1700년 초중반이 시대적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호외전 역시 청나라 걸륭제 시기입니다. 비호외전은 서거문 구록 이후 6에서 10년 뒤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1700년대 중후반이 시대적 배경이 되겠지요. 설산비호 또한 청나라 걸륭제 시기입니다. 호비의 장승환 시기의 이야기이니 1700년대 후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앙도는 청나라의 시위와 태감이 나오므로 청나라 시기임은 확실하지만 어느 시기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단편에 무공 수준도 낮으므로 저는 후기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종 정리해본 시대적 순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려검, 천용팔부, 사조용전, 신주협력, 위천도연기, 혁객행, 소강우, 백마소서풍, 벽혈검, 녹정기, 연성결, 서거문구록, 비호외전, 설산비호, 원앙도입니다. 기존 정리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구독자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용소설의 시대적 순서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